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활동과 선택 중에서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본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기본적 경제 문제.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했죠? 네,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희소성 때문이라고 했어요.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과 관련된 경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희소성의 의미는 우리의 욕구는 무한한데 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학에서는 선택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합리적인 선택은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네, 그럼 기본적인 경제 문제 무엇이 있냐면요.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네, 이거는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예요. 네, 이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는 생산 방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네, 이거는 생산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점이에요. 네, 중국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여름철이 돼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짜장면이에요. 네, 짜장면이 제일 잘 나가요. 그런데 여름이니까 한번 냉면을 만들어서 팔아볼까? 중국식 냉면.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냉면을 몇 그릇이나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거고요. 생산하는 방법은 면을 뽑을 때 기계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타, 네,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생산 방법이겠죠. 네, 그럼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네,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분배할 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배달을 하는 라이더, 네, 기사에게도 일정 부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요리사에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서빙하는 알바생에게도 그 매출이 나오면 수익금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뭐 라이더한테 예를 들어서 10%, 요리사한테 30%뭐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를 비교해 볼게요. 네, 아까 선생님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이런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에 맡겨두는 거예요. 네,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의 가격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가격에 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맡기는 그런 방식을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고요. 정부한테 이런 모든 선택을 맡기는 이런 방식이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냐면 무엇을 생산해야 되지? 근데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냉면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냉면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그럼 냉면을 더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한다면 시장 경제 체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정부가 짜장면 100그릇, 냉면 뭐 200그릇 생산해 이런 식으로 정한다면 이거는 계획 경제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를 일단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방식이 누가 하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시장 경제 체제, 네, 계획 경제 체제. 네, 시장 경제 체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시장의 가격입니다. 네,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이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요.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인정해요. 네,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만들어요. 그럼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맛을 뭐 특화시킨다든지 해서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쟁이 물론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렇지만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점은요.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짜장면 생산하는데 같은 만약에 품질이라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네, 그러면 짜장면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요. 생산자도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네, 단점은 뭐냐면 이 경쟁에서 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시장 가격에 의해서 네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독과점은 일부 기업이 하나나 뭐 두세 개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런 독과점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통틀어서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요. 시장이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 경제 체제를 보면요. 계획 경제 체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는 어떤 생산 수단을 공유해요. 네,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는 거는 생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기계나 공장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는 계획을 세워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생산물에 대한 그 대가를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경제는 왜 만들어졌냐면 생산수단을 공유해서 불평등을 완화하자. 불평등을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이 계획 경제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 경제 체제는요, 참 시도는 좋지만, 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데요. 정부가 과연 이렇게 생산물의 종류를 정해주는데, 국민의 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여름이라서 짜장면을 먹고 싶은지 냉면을 먹고 싶은지 뭐 냉짬뽕을 먹고 싶은지 이렇게 요구를 정말 뭐 그걸 몇 명이나 먹고 싶은지 정부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 동기가 약화되는 거예요. 네, 참여 동기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서로 뭐 경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짜장면을 팔더라도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짜장면을 면을 만드는 기계 이런 거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네, 상관없이 나중에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쟁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네, 효율성이 약화가 되는 네, 이런 것이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일까요? 계획경제체제일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혼합 경제 체제다 이렇게 불러요. 네, 혼합 경제 체제. 그러면 혼합 경제 체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계획 경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북한이나 중국도 굉장히 완화된 계획 경제 체제인데요.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시장 경제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시장 경제체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시장 실패, 빈부격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거를 혼합경제체제라고 하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네, 이 자본주의는 시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인데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수정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경제와 개인경제체제까지 구분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